안녕하세요. 버들립새입니다. 저는 본 손정민 군 사망사건의 실체는 거의 90%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확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정민군 사건에 있어서 많은 궁금점 중에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매우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목격자의 목격담과 1번 목격자의 목격담이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음을 봅니다. 3번 목격자는 피의자께서 2시 15분경 본인의 짐을 모두 다 챙겨 가방 속에 넣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물건 널브러져 있는 것 가방 안에다 다 넣었다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4월 24일 11시 7분 토끼굴을 지나 반포 한강공으로 들어올 때도 가방 하나만을 메고 왔습니다. 가방 하나만을 챙겨 매면 자기 짐은 다 정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번 목격자의 목격담은 이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3시 38분경 피해자가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정민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정언이었으며 이어 바로 3시 47분경에는 정민이와 피해자를 모두 보지 못하였다는 정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은 1번 목격자의 목격담이 있어서 피해자가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3번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2시 18분경 이미 자기 짐을 모두 챙겨 가방 속에 이미 넣었다 하였는데 1번 목격자는 3시 38분경에 피해자는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는 내용에 있어서 서로 어긋납니다. 3번 목격자는 2시 18분경에 자기 짐을 다 챙겼다 하였고 1번 목격자는 3시 38분경에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라고 하니 서로 약간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민이 아버님께서도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 블로그 글에 1번 목격자 가를 언급하시면서 피해자는 2시 18분에 짐을 싹 정리하고 가방까지 메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무슨 짐을 챙길 수 있을까요? 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의문점을 풀 수 있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찾음으로 본 사건의 시나리오는 그 전체 골격이 거의 완전히 풀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218입니다. 본 사건은 218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풀립니다. 149와 152의 정민이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고 다시 끌어올린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께서 구조 의무를 다소 이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인 파트너서도 정민이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고 다시 끌어올려진 일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언덕에서의 사건은 정민이가 물에 들어간 것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러나 변호인께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민이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것은 스스로 달려가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과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모습 때문입니다.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이 아니더라도 CCTV 영상에서 1시 49분경 피해자께서 달려가면서 정민이와 충돌이 있을 때 정민이가 그 강한 힘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만히 서 있는데 뒤로 밀리는 것은 다른 강한 힘이 정민이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물리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정민이를 뒤로 밀리게 한 힘은 피해자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려가면서 그 힘을 실어 왼쪽 주먹으로 정민이의 우측볼을 가격함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추정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과 국가수 부검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정민이의 우측볼 손상과 의식 소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매우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2.18인 것입니다. 2.18의 모습은 3.3.1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이 아니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8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2.18이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어 결국은 정민이가 한강 강물수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2.18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께서 구조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으로 보이며 완벽히 구조 의무 불이행을 이루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것으로 보이며 일행 3명이 이 일에 동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정민이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도구인 핸드폰까지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그 성격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2.18 사건 이후를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사건은 3.25의 두 사람에 의한 정민이의 중앙테크 옆 나무숲으로의 이동과 그곳의 숨겨짐, 그리고 4.23의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의 세 사람에 의한 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대로 반포 나돌목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8의 정민이가 뒤로 넘어진 위치와 3.25 이동의 시작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며 3.25 이동의 끝점과 4.23 이동의 시작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18의 뒤로 넘어짐과 3.25의 이동과 4.23의 이동이 정확하게 하나로 묶여 있음을 뜻하며 이는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8의 뒤로 넘어짐은 3번 목격자의 2.18 사진과 2.18의 또 다른 사진, 그리고 3번 목격자의 진술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2.18 때 뒤로 넘어지는 사람과 3.25, 4.23 때 이동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정민이로 특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정확하게 정민이로 특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2.18, 3.25, 4.23의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피해자께서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이 사건의 시나리오를 거의 완성해 줍니다. 저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였고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18 사진을 보시면 피해자께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 옆에서 쪼그려 앉아 정민이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민이의 핸드폰을 피해자께서 가지게 된 시점이 저는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피해자께서 정민이의 옷을 뒤지겨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정민이의 핸드폰을 본인이 무단으로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148 영상 촬영 당시 정민이의 핸드폰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 B에 의해 정민이의 핸드폰은 뺏겼다고 보며 그 결과 일행 B에 의해 나무 앞에서 춤추는 151 영상이 촬영이 되고 155의 골든건 영상이 촬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55의 골든건 영상을 촬영하다 촬영자 본인의 얼굴이 그림자 윤곽으로 아울러 촬영되어 버린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155의 촬영자가 정민이가 아닌 일행 B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8 때 일행 B와 피해자 총 2명이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Y나무 앞 위치에서 또 다른 배수로 근처로 이동시키면서 일행 B에 의해 다시 정민이의 호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 두었고 그것을 피해자께서 2.18 전후로 정민이 호주머니를 다시 뒤적여 정민이 핸드폰을 피해자께서 무단으로 취득하셔서 5시 40분 정민이 핸드폰을 정민이 어머니께 돌려주기 전까지 계속 사용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는 3번 목격자의 목격담에 정민이의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행동을 보았다 하는 정언이 있으므로 그렇게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민이가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스스로 구조 신호를 하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며 정민이 아버님께서 정민이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 봅니다. 피해자는 218 위치에서 2시 21분까지 머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2시 21분 이후 피해자께서는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하여 주차장 옆 화장실이 있고 GS25 편의점이 있고 휴식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2시 21분에 움직이신 분이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음은 218 사진에 있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분이 피해자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그 위치가 218의 또 다른 사진을 통해 또 다른 배수로 근처라는 점, 그리고 그 핸드폰 불빛이 2시 18분에서 2시 21분까지 그대로 연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핸드폰 불빛과 함께 그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며,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쭉 따라가 볼 때 원형 놀이터 근처 밝은 곳에서 이 사람이 입은 옷이 흰 팔대두를 가진 어두운 색 꽈잠 차림이라는 점과 등에 가방을 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바로 이 사람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은 이후 337 달 사진에서도 그대로 촬영되며 그 형태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께서 Y나무 근처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정확하게 확인되는 시간은 3시 33분입니다. CCTV를 면밀히 살펴볼 때 그 중간에 피해자께서 Y나무 근처로 되돌아왔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일행 B와 함께 Y나무 근처로 오되 Y나무 길가 맞은편 W나무 오른쪽으로 와 다른 일행 A와 더불어 돗자리 위에 함께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일행 B와 함께 올 때 오른쪽 주차장 쪽에서 오게 됩니다. 즉 피해자께서 2시 21분경 자리를 떠날 때에도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고 3시 33분경 다시 자리로 돌아올 때도 오른쪽 주차장 쪽에서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시 21분경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갈 때는 피해자 혼자 갔고 3시 33분경 오른쪽 주차장 쪽에서 올 때는 피해자와 일행 B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행 B의 동선에 있어서 일행 B는 약 8분 전인 3시 25분경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일행 C와 함께 정민이의 왼쪽 편에 서서 정민을 붙들고 테크 옆 나무 숲속으로 옮겼던 장본인입니다. 테크 옆 나무 숲속에서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정민이와 일행 C는 그 나무 숲속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행 B는 정민이와 일행 C를 나무 숲속에 놓아두고 계속 이동하여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포착되는 이가 일행 B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4시 30분경에 일행 B는 오른쪽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포착된 CCTV 영상에서의 일행 B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행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행 B는 오른쪽 주차장 쪽 화장실이 있고 GS25 편의점이 있고 휴게 공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의자를 데리고 함께 Y나무 근처로 되돌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되돌아오는 시간으로서의 8분은 매우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정민이를 2명의 일행 B와 C에 의해 테크 옆 나무 숲으로 완전히 이동시켜 숨겨놓은 후 그 시간에 맞추어 Y나무 근처로 되돌아오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되돌아올 때 일행 A에 의해 다시 정리되고 펼쳐졌던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로 와서 함께 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피해자께서는 비록 의식을 소실한 정민이를 325 이동대와 423 이동대 직접 붙들고 이동시키지는 아니하였다 하나 정민이를 직접 이동시킨 일행 3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들과 의논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시 33분 일행 B와 함께 오른쪽 주차장 쪽에서 온 사람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바로 337 달 사진입니다. 337 달 사진에서 Y나무 밑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는 218 사진에 드러난 것과 같이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Y나무 밑에서 그대로 찍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Y나무 밑에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피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시 33분경 피의자께서는 Y나무 길가 맞은편 W나무 오른쪽편 돗자리 위에 일행 A와 일행 B와 함께 앉아 있다가 3시 35분경 돗자리 위에서 일어나 Y나무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에서 두 번 왔다 갔다 하다 337 달 사진이 찍힙니다. 문제는 3시 35분경 피해자께서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에 등장하는데 이때 피해자께서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 즉 Y나무 오른쪽 강비탈에서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Y나무 길가 맞은편 W나무 돗자리에서 일어나 온 것인가 입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면밀히 살펴볼 때 337 달 사진 속의 피해자께서는 3시 35분 Y나무 오른쪽 강비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쪽에서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3시 35분 영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색조로 말미암음입니다. 3시 35분 영상 속의 사람의 색조는 완전히 짙고 까맣습니다. 이는 3시 37분경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에서 잠시 일어나 전봇대 뒤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색조가 동일합니다. 반면 3시 31분과 32분 Y나무 오른쪽 강비탈을 타고 내려가는 사람의 색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비탈로 내려가는 사람의 색조는 다소 밝습니다. 이들의 색조를 비교해 볼 때 3시 35분경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Y나무 오른쪽 강비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나옴으로 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1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3시 35분경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Y나무 오른쪽 강비탈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31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앞서 설명드렸던 331과 332의 강비탈로 내려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비탈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4시 28분경 강비탈에서 올라오는 6번 유목격자의 모습과 4시 38분경 강비탈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4시 38분에 올라오는 사람은 4시 40분 어떤 남성분이 한강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7번 목격자의 목격담이 진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증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428과 438의 강비탈을 올라오는 사람들의 색조를 면밀히 살펴볼 때 331과 332의 강비탈로 내려가는 사람의 색조와 비슷하며 다소 밝은 색조를 띄었고 335와 337의 길가 W나무 오른쪽에서 일어난 사람의 색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335와 337의 색조는 완전 까만색을 띄었지만 428과 438의 강비탈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색조는 331과 332의 강비탈로 내려가는 사람의 색조와 마찬가지로 다소 밝은 색조를 띄었습니다. 아울러 331과 332에서는 관찰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428과 438의 강비탈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색조가 달라지는지 어떨 때는 까만색 색조를 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W나무 오른쪽 돗자리에서 일어나는 335와 337의 경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점은 사람의 몸의 까만색 색조와 내륙 Y나무 오른쪽 가지의 까만색 색조 사이에 밝은 색조를 가진 띠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몸과 내륙 Y나무와 뚜렷한 단절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35와 337과 같이 W나무 오른쪽 돗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 몸의 까만 색조와 Y나무 오른쪽 가지의 까만 색조 사이에 단절점, 즉 밝은 색조를 가진 띠를 초기 단계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충분히 서로 멀어졌다 생각될 때
비로소 미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초기 단계에선 오히려 새까만 실리콘 반죽이 쭉 늘어나듯 연속성을 가지고 쭉 늘어지는 듯한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337은 이미 알려져 있는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이고 335 역시 강가 Y나무 오른쪽 강비탈로 내려가든지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라 337의 경우와 같이 정확하게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강가 Y나무 왼쪽 강비탈 경계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께서 3시 35분경 Y나무 오른쪽 강비탈에서 올라왔다고 주장하시는 331 추락가설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3시 33분경부터 Y나무 맞은편 길가 W나무 오른쪽 돗자리에 일행 A와 일행 B와 함께 앉아 계시다가 3시 35분경 그 앉아있는 돗자리로부터 일어나 강가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으로 걸어가서 2회 왔다 갔다 하다가 Y나무 밑에서 3시 37분경 피해자의 부친께 전화를 하다가 337 달사진이 찍힌 것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피해자 이동 경로는 2시 21분경 218의 위치인 또 다른 배수로 근처에서 일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지고 약 1시간 10분 후인 3시 33분경 218 위치 맞은편인 길가 W나무 오른쪽에 놓인 돗자리 위치로 일행 B와 함께 다시 되돌아와 잠수구 방향에서 온 일행 A와 함께 돗자리 위에 함께 앉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2시 21분과 3시 33분 사이인 약 1시간 10분 동안 혹시 피해자께서 218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는지 정말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배수로의 강가 쪽 끝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비탈길이 없어 강가로부터 강기석을 바로 올라올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218 위치인 또 다른 배수로 근처로 오기 위해서는 Y나무 오른쪽 강비탈로 올라와 왼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오른쪽 주차장 방향 쪽에서 와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피해자께서 다시 218 위치로 그 중간에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있는가를 살피고자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간 2시 21분과 3시 33분 사이에 피해자께서는 218 위치로 돌아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208 이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나무 부근은 전등불빛이 잘 비추지 않는 위치라 사실 그 속에서의 움직임이 잘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서 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밝게 빛나는 나무는 사실 Y나무가 아니라 길가 맞은편 W나무입니다. Y나무는 그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Y나무 가까이 어둠 속에서 정민이를 이동시켰다면 그것은 잘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또 다른 배수로 근처 위치에서 2시 8분경 돗자리를 눕힐 때와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눕히는 모습은 관찰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쪽에서 돗자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정민이를 눕힐 때도 마찬가지로 정민이 발치에서 정민이를 살짝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정민이의 머리맡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민이가 눕혀졌으라 생각되는 발치 쪽에서 핸드폰 불빛이 계속 켜져 있다가 이후 2시 10분경에는 핸드폰 불빛이 2개가 켜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사람 피의자로 추정되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일행 B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일행 B가 이 일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 B의 관여에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대로 218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시 18분 피해자께서는 정민을 깨우려는 목적이었는지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민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마침 이때 잔디밭 위에 날카로운 돌이 있었는지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에 두 군데의 심한 좌열창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좌열창으로 말미암아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CCTV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피해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행 B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정민이 옆에 핸드폰 불빛이 두 개가 비춰지기도 하고 피해자께서는 쓰러져 있는 정민이의 발 쪽에 쪼그려 앉아 정민이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는 듯하며 일행 B는 정민이의 발 쪽에 있다가 머리 쪽으로 가서 뒤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두 번 들어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민이 발 쪽으로 다시 넘어오고 조금 있다가 다시 머리 쪽으로 다시 넘어갔고 또 발 쪽으로 넘어오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쓰러져 있는 정민이 발 쪽에서 일행 B와 피해자께서 계시는데 2시 21분경 피해자는 일행 B를 218 위치에 남겨두고 일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218 때에도 피해자와 일행 B 총 2명이 218 위치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시 21분경 피해자께서 218 위치에서 벗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결국 2시 21분에서 다른 두 일행인 A와 C가 오는 시간인 2시 31분까지는 일행 B 혼자 남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 옆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시 31분경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일행 A와 일행 C가 오른쪽 주차장 방향에서 걸어와서 218 위치에 남아 의식을 잃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민이 옆을 지키고 있던 일행 B와 이들이 합류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218 장소에서는 다시 3명의 일행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행 A와 일행 C, 2명의 일행이 추가로 오자 다시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깨워보려는 듯 합니다. 정민이의 머리 쪽, 발 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며 정민이를 다시금 자리에 눕히는 영상도 확인이 됩니다. 이때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행 3명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2시 8분에서 2시 21분까지는 정민이 옆에 피의자와 일행 B 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가운데 218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그러다가 2시 21분경 피해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그럼으로써 2시 21분부터 2시 31분 사이에는 일행 B만 정민이 옆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2시 31분경 오른쪽 주차장 방향에서 일행 A와 일행 C가 와서 다시 합류함으로써 결국 2시 31분부터 3시 25분까지는 일행 A, 일행 B, 일행 C 총 3명이 의식을 잃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민이 옆을 지키고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께서는 2시 21분경 218 위치에서 빠져나갔고 그 이동하여 머물러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 오른쪽 주차장 방향 쪽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2시 31분경에 일행 A와 일행 C 총 2명이 이동해 와서 218 위치에
의식을 잃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민이와 함께 남아있던 일행 B와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시 31분 이후부터는 218 위치에 피의자께서는 없는 상태이고 대신 일행 A, B, C 총 3명만이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 중 일행 C의 경우 흰팔 테두리에 남색 야구 점퍼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고3 여학생이 정원에 있어서 4시 23분경 정민이를 일행 A는 앞장서서 가고 있고 일행 B는 정민이 왼쪽에 서고 일행 C는 정민이 오른쪽에 서서 의식이 잃은 정민이를 붙들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오른쪽에 서 있는 일행 C가 흰팔 테두리에 남색 야구 점퍼를 입고 있다 하는 분명한 목격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는 해가 없어 매우 어두운 환경에 오로지 전등 불빛만이 의미있게 반포 한강공원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등 불빛이 들지 않았던 218의 위치, 즉 또 다른 배수로 근처에서는 정민이와 피의자 또는 일행 3명이 있다 하여도 목격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알아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의 색깔, 옷의 무늬, 옷의 형태로 식별하는 입장이라서 목격자들은 흰팔 테두리를 가진 야구 점퍼를 입고 있던 피의자와 거의 동일하게 흰팔 테두리를 가진 야구 점퍼를 입고 있던 일행 C를 서로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목격자 역시 그 정원에 있어서 2시 10분경 큰 대자로 눕혀있는 정민이 위에 겹쳐져 누운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를 표현함이 있었어도 야구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한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시 31분 이후에는 목격자들이 흰팔 테두리를 가진 남색 야구 점퍼를 입고 있는 일행 C를 피의자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2시 21분 이후부터 3시 33분 사이의 시간에는 피해자께서 218 위치에 없었으나 야구 점퍼를 입고 있는 일행 C가 2시 31분경에 합류하여 218 위치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로 잘못 착각하고 피해자께서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이 발생하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일행 3명을 함께 생각해 볼 때 흰팔 테두리를 가진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일행 C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목격자들의 목격담에 착각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입니다. 3번 목격자의 목격담 중에 2시 18분 이후 2시 50분까지 약 30분 동안 피의자는 가방을 맨 채 혼자 곧 갈 것처럼 주위를 서성였다고 합니다. 3번 목격자가 이렇게 서성거리는 것으로 여겼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2시 21분경 피의자는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바로 10분 후 2시 31분경 야구 점퍼를 입은 일행 C와 일행 A가 들어와 대신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얼굴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3번 목격자는 이 야구 점퍼를 입은 일행 C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2시 50분까지 지켜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번 목격자의 목격담 중에서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다시 내 옆에 눕길래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지나쳤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피의자란 바로 야구 점퍼를 입고 있던 일행 C를 잘못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번 목격자의 목격담 중 3시경 친구 A가 강변에서 구토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과 3시 15분에서 3시 30분경 사이에 정민이가 돗자리에서 지침하고 있는데 친구 A가 지침 중인 정민이의 뺨을 툭툭 치고 흔들면서 깨우더라는 것과 3시 38분경에
친구 A가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정민이는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라 하였던 진술에 있어서 역시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던 일행 C를 피해자로 잘못 알고 착각을 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번 목격자와 3번 목격자 모두 이 사건은 정민이와 피해자 둘만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일행들이 있으므로 그 일행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와 비슷하게 흰팔 테두리를 가진 야구 점퍼를 입고 있다 보니 이를 착각하게 된 것이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 1번 목격자와 3번 목격자 모두 2시 21분 이후 시간에 피해자를 보았다는 진술은 모두 흰팔 테두리를 가진 남색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던 일행 C를 피해자로 잘못 알고 진술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1번 목격자의 목격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영상의 도입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3시 38분경 친구 A가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정민이는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3시 47분경에는 정민이와 친구 A를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모순 없이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18 때 분명히 피의자는 자기 짐을 모두 챙겨 가방 속에 다 집어넣었고 등에 둘러매기까지 하였는데 다시 4시 38분경 돗자리로 들어와 짐을 챙겼다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돗자리로 들어와 짐을 챙겼던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던 일행 C임을 알게 될 때 그 문제점이 한순간에 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1번 목격자는 이 시간 피의자를 본 것이 아니라 야구 점퍼를 입고 있던 일행 C를 목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행 C는 정확히 3시 22분경 일행 A, 일행 B와 함께 정민이는 218 위치에 그대로 놓아두고 Y나무 앞 돗자리로 잠시 돌아와서 실제 짐을 챙기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후 3시 25분경 일행 C와 일행 B는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 양옆에서 붙들고 끌고 데크 옆 나무 숲속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CCTV 상에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 목격자는 바로 3시 22분경 일행 C와 일행 A, B가 Y나무 앞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고 그것을 시간에 대한 기억 오류가 있어 3시 22분을 3시 38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1번 목격자는 정확히 3시 25분경 일행 B와 C에 의해 정민이가 테크 옆 나무 숲속으로 옮겨진 이후 자리에 없었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정민이와 친구 A를 모두 보지 못했다 증언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역시 시간에 대한 기억 오류가 있어 3시 25분의 일을 3시 47분 전후의 일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실제 있었고 CCTV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번 목격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에 대한 약간의 기억 오류가 있어 시간을 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시간에 대한 기억 오류 외에는 대체적으로 사실을 말하였다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목격자 역시 거짓을 말하였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성급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매우 큰 한 가지의 매듭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민의 이동 경로, 피해자의 이동 경로, 일행 A의 이동 경로, 일행 B의 이동 경로, 일행 C의 이동 경로가 모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빨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2시 21분 218 위치에서 일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간 후부터 하여 3시 33분 일행 B와 함께
다시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치로 돌아오기까지 그 사이 시간에 피해자의 출입이 있었는가를 매우 정밀히 여러 번 반복하며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사이 시간인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는 Y나무 주변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검토하면서 혼동하기 쉬웠던 사람의 출입 영상 중 가장 대표적이라 생각되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이보다 쉬우므로 여러분께서 직접 일일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는 2시 25분경 어떤 사람이 228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는 4명의 여성들이 앉아있는 그룹의 위치에서 일어나 길가로 나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CCTV 각도로 인하여 간기석 가까운 잔디에서 길가 쪽으로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CCTV 상에는 잠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지나가는 사람은 218 위치로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동선이 218 위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방향을 틀어 길가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시 32분경 오른쪽에서 와서 다시 오른쪽 그룹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길가를 따라 오른쪽에서 와서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다 보니 CCTV상 방향을 트는 것처럼 보이면서 오른쪽으로 잠시 움직이다가 오른쪽 그룹에 가서 앉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본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2시 21분에서 3시 33분 사이의 CCTV 영상을 샅샅이 분석하다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발견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 312 목격자가 누구인지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이 312 목격자가 CCTV에서 분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이 312 목격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목격 시간을 자막으로는 3시 12분이라 표현하였지만 구두상으로는 3시 10분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정말 그 아래 312 목격자가 본인의 목격담을 말씀해 주면서 그랬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그것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 정확히 3시 20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시 20분에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아래 312 목격자가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312 목격자는 본인이 목격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민군이 제가 봤던 분이 이쪽이 잠수교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친구랑 이쪽으로 걷고 있었고 이쪽을 보시면 땅이 살짝 움푹 파였단 말이에요. 정민군은 이쪽에 있었고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 바로 3시 20분에 있습니다. 312 목격자는 바로 3시 20분에 일어났던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312 목격자는 본인이 그렸던 그림과 같이 잠수교 방향에서 중앙테크 방향으로 걷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정민이가 쓰러져 누워있는 218 장소를 왼쪽으로 보며 지나가게 됩니다. 312 목격자는 조금 가다가 뭔가 이상하였는지 잠시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왔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왔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면서 정민군이 쓰러져 있는 218 위치를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 보면서 재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원래 방향으로 다시 걷습니다. 그러다가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방향으로 핸드폰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핸드폰 후레쉬가 터지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원래 가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길을 따라 갑니다. 이것이
이 312 목격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잘 보시면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이 218 장소를 가운데 두고 처음에는 218 장소를 중앙테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에서 보았고, 이후 다시 잠수교 쪽으로 되돌아오면서 오른쪽에서 보았고, 그리고 방향을 다시 틀어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218 장소를 향하여 핸드폰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218 장소를 다시 중앙테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보면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312 목격자의 특이한 움직임을 통해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추가로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또 다른 배수로 근처를 가운데에 두고 갔다가 왔다가 갔다를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이동 행동은 또 다른 배수로 근처가 바로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218 장소임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312 목격자는 Y나무 앞을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며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2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던 방향도 또 다른 배수로 방향입니다. Y나무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을 보더라도 331 추락가설은 잘못된 가설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2 목격자가 목격한 시점이 3시 20분경입니다. 이 시간은 일행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숲 속으로 이동시키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정민이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두 명의 일행이 양옆에서 붙들고 끌고 이동시키고자 여러 시도들을 하였던 시점입니다. 비록 정민이는 의식을 완전히 소실한 상태이지만 이와 같이 일행 3명이 옆에 붙어서 앉히고 일으켜 세우면 사람 몸에는 뼈가 있으므로 그것이 지지대가 되어서 앉혀지고 일으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붙들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겠죠. 312 목격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2 목격자는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전 처음에 환자복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 그런데 계속 보다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환자복은 아니고 서처더라고요. 그 당시 바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상하이는 확실하거든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312 목격자가 정민이를 얼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옷의 색깔과 무늬로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처음 보는 얼굴이라 얼굴 구별이 잘 가지 않았을 것이므로 옷의 색깔과 무늬로 구별하는 것을 봅니다. 아울러 목격 시점이 3시 20분경임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계속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봤다는 정언의 정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행 3명이 정민이를 이동시키려고 앉히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시 25분 양옆에서 두 명이 정민이를 붙들고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2 목격자는 다음같이 정언을 합니다. 등 쪽, 이 반쪽 면이 좀 뭔가 젖어가지고 약간 진회색, 약간 그렇게 좀 이쪽만 그렇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랑 이거 토가 묻은 옷이다 라고 말했는데 더 가까워지니까 토사물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술을 여기다가 넘어져서 적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312 목격자의 목격담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상황은 등의 반쪽 면이 젖었다 하는 것입니다. 등의 반쪽이 젖었다 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뒷머리 두 군데의 깊은 좌열창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출혈이 되었으면 등의 반쪽이나 젖겠습니까?
이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2 목격자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토사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량 출혈이 맞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리고 술을 쏟으면 옷의 앞쪽에 쏟는 것이지 어찌 등 뒤에 쏟겠습니까? 따라서 312의 목격자의 증언은 정민이가 이 당시 대량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심각한 것입니다. 등이 반쪽이 피로 젖었다 생각하니 허탈합니다. 312 목격자의 목격담과 CCTV 영상에서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하고 가게 됩니다. 이 당시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장소는 와인나무 앞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고 또 다른 배수로 근처임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331의 주장이 틀렸음을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민이의 뒷머리 상처로부터 정말 대량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등이 반쪽이 다 피로 젖다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히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